아시겠어요? 첫 번째로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여기는 수요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빈집이 있어요. 한 요 정도 될 건데요. 빈집은 제가 다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빈집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빈집은 아파트에 없어요. 나 갔는데 아파트 비어 있던데 일부러 비워 놓은 겁니다. 중간에 수급이 꼬였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쩌다 공실이 난 거예요. 뭔 뜻이냐면 그 아파트는 누군가한테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돈 내고 들어와 삽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비워놨거나 아니면 중간에 무슨 돌아가셨거나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기 전에 중간에 비어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오래된 빌라나 구축이 있잖아요. 재개발 들어갈 거 아니면 반지하 있잖아요. 이런 거 비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옛날에 쪼개기 한 데 있죠. 쪼개기 한 데 있잖아요. 재개발 한다고 딱지 봐달라고 쪼개기 한 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중에 상당수가 비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자꾸 이 전체 개수에 집착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라고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대로 돌아가요. 여기도 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물론 지금 서울의 빌라가 계속 공급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저도 건축을 하지만 진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일단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2월 4일 이전에는 빌라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넘쳐났죠.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가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로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매수로도 이어졌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빌라도 한동안 매수세가 없을 겁니다. 어정쩡하게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오면 현금 청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살 수 있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로 몰려들 거예요. 왜냐면 구축 아파트라도 우리는 민간 재건축을 가겠다고 적극 홍보하는 당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재개발은 그걸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아파트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7년째 오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2015년도부터 6년째 7년째인데 지겨울 정도예요. 말도 안 될 정도고 집주인들이 이렇게 갑질을 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때 부담을 느끼는 지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엔 또 압구정동이 또 한번 흔들렸죠. 천장이 한번 흔들린 셈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집을 안 삽니다, 여러분. 집을 안 사요. 뭐하러 삽니까? 미친 가격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사는 해야 돼. 평수는 늘려야 돼. 결혼도 해야 되겠고, 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기타 등등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세분화시키면 이 집들이 전부 다 집주인이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확률보다 세를 놓고 있는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그럼 뭔 뜻이죠? 뭐 여기서 지금 대충 나눠 보면은 뭐 한 이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또 색깔을 나눠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고 쳐요.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면 안 사요. 그냥 전세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뻔히 하는 일이잖아요. 신혼부부가 처음에 뭘로 삽니까? 매매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거의 전세로요. 옛날에 뭐 저희 세대 때는 결혼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 한 70% 넘었을 거예요. 최근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매매 비싸면 전세로 갑니다. 야, 그 가격에 안 사.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인데 내가 어떻게 12억에 사? 말이 돼? 미쳤어? 내가 호구로 보여? 이러고 안 사요. 그죠? 그러면 전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전세가 있습니까? 전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또 댓글 달릴 거예요. 지금 전세 많던데 멍청아? 시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그분들은 예전의 전세 시장을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알 리도 없고요. 예전 전세 시장에 비해서 지금 전세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되게 슬픈 게 두 가지 특이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로 가려던 분들이 매매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일부 단지에 약간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팔려던 집주인분이 전세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팔라 그랬더니 세금도 많고 팔라 그랬더니 이거 팔고 살 것도 없어요.
세금 무섭고 살 것도 없고 그 와중에 마침 전세값도 든든하게 받쳐준대요. 그래서 팔라던 매물이 전세로 들어서고 전세로 살라던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세가 일부 단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예전에 제가 알던 시장에 비해선 절대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도 아니지만 강동구 입주하는 그런 입주장은요. 전세 아마 돌았어요. 전세 똥값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어떻죠? 전세가 요새 많이 귀해져 있고요. 어차피 1, 2월 달은 비수기죠. 그러면 이제 봄 오고 신혼부부 수요가 움직이면 전세 시장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잖아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지금 제가 이걸 왜 그렸냐면 야 이 멍청아 너 또 이거 푸시하지 마라. 봐라. 네가 말한 대로 사람 수가 이만큼 있고 주택 수가 빌라고 나발이고 이만큼 있다.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에 세입자도 있고 뭐 빌라나 주택도 있고 빈집도 있다고 치자. 봐라. 숫자가 바뀐 게 없다. 사람 수 대비 주택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데 왜 전세가가 오르냐. 이 집이 그대로 있는데 왜 숫자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전세가가 오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한 요 정도로 칩시다. 한 요 정도. 자, 8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8개의 집이 있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된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 보시면 8개의 집이 있어요. 8개의 집이 있고요. 8개의 집이 이제 2년이 지나면은 물건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건으로 안 나온다고 말씀하셔도 예전에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물건이 2년이 지나면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뭐 2억에 살고 있다고 쳐요. 2억에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이 세입자분이 연장을 원해요. 난 더 살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나 3억 낼게. 이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산 정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2억이 그대로 줄 것 같죠. 그런 분도 진짜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근데 아니에요. 3억이 줍니다. 즉 2년이 지나서 세입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결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시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건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이 한 2명 정도가 띵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지방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자, 이렇게 따졌을 때 밑에 글을 좀 쓰겠습니다. 이건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집이 8개요. 집 8개. 그리고 2년 후에 세입자가 희망이에요. 희망. 구하는 사람들이 10명이죠. 여러분 이것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집이 8개인데 세입자가 왜 10명이냐. 여러분 항상 서울에는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태까지 집값이 오른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아니면 주변에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애가 둘이 있다고 쳐요. 그럼 평생 같이 사나요? 평생 같이 살아요? 네 식구야. 엄마, 아빠, 아들, 딸. 평생 같이 살아요? 아들이랑 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로 갑니까? 지방으로 갑니까? 한 번에? 무조건? 아니잖아요. 집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거 적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8대 10이에요. 경쟁률이. 집이 8개고 8명이 바라니까 8대 10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갱신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은 지금 서울이 갱신권을 쓸 확률이 80% 정도 나오거든요. 80% 정도 나와요, 사실. 80% 정도. 그러니까 한 여기서 이 정도는 같이 날아가겠죠. 갱신권을 쓰면은 이제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얘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사라지는. 물론 또 나중에 나오겠죠. 지우면 안 되는데. 날라갔죠. 그럼 낳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이 집이 갑자기 2개만 남았고 세입자, 희망자는 몇 명이요? 4명입니다. 그럼 경쟁률이 몇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2대 4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대 10이 높은지 2대 4가 높은지. 그리고 집이 어느 지역이건 돌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돌 때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나중에 전세가를 올려받거나 집을 편하게 팔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지금 심지어 한 채에서 두 채 정도는 여러분 두 채 정도는 아예 집을 비워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거의 포기 상태인데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돈이 어딨냐, 갭투기꾼들이.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실제로 많이 봐서요. 집 비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이랑 미국은 집을 팔기 위해서 비워놓는 게 다반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서울에 멀쩡한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 더 지나면은 전세가를 폭등시켜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팔 때 서울 주요 단지는 지금 입주 가능한 거랑 입주 불가능한 거랑 2억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보면은 2대4가 아니라 거의 이럴 때 1대 한 1, 아니죠.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대4가 1대4가 돼버려요. 8대4는 나눠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2대5죠. 2대, 아니네요. 2로 나누면 4대5. 4대5랑 1대4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뛰어드실래요? 1대4가 되죠. 1대4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전세 대란이 납니다. 전세 대란이 집이 하나인데 사람이 4명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강서구에 집 볼 때 줄 서서 봤죠? 전세 구하는 분들 중에 지금 고생하신 분 안 계세요? 이 전세 대란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이 원래 8채가 있으면 8채가 온전하게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8채 중에 한두 채가 겨우겨우 나오는 상황에서 세대 분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전세를 구하러 나오니까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 개수 그대로인 거 맞아요. 왜냐면 일부러 비우는 집은 소수거든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그 집도 언젠가는 채워질 거니까 계속 비울 수는 없잖아요. 전 이 집을 비워놓는 행위는 사회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즉 8개의 매물이 전세 시장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못 나오고 한두 개만 겨우 나오는 상태에서 세입자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1대4의 경쟁률을 뚫다 보면은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는 동시에 매매로도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시장을 해결하고 싶어도 이게 완충지대 있죠, 여러분. 완충지대. 여기 완충지대 있잖아요. 완충지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기 올라간 매가를 사기 싫어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세 매물이 많아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돼요. 아파트를 사러 가요. 사러 쫙 가. 너무 비싸. 그럼 여기 전세 시장으로 가면 돼요. 여기도 안 돼. 그럼 빌라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빌라 시장도 당연히 세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또 세입자가 돼요. 세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세입자도 빌라를 누가 사야지 전세를 놓을 건데 지금 현금 청산 당할까봐 집을 사서 전세를 못 놔요. 그럼 요 시장도 위축이 되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쇄작용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비싸면 서울 전세로 살면 되고 전세도 안 되면 빌라 매매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빌라 매매도 싫으면은 빌라 전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세금이 비싸서 못 팔죠. 매매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더 부족해지고 있고요. 빌라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상하게 청산당할까봐 못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있어도 못 사요.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세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전세는 어떤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 전세입자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물이 못 나와요. 그런 동시에 여기가 지금 누가 빌라를 사서 전세를 놔야 되는데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맞물려 돌아가요. 인구수가 이만큼이고 집개수가 똑같이 있어도 이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매매 시장은 뭐 제가 길게 얘기해봤자 이론이 다양하니까 차차 하더라도 이 보시면 이건 분명한 구조예요. 이거는 집이 8개가 있는데 다 매물로 못 나옵니다. 저보다 갱신권을 써요. 갱신권을 쓰고 집 하나 정도는 비워놔버려요. 그러면 집이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을 못 구한 세입자 4명이 남죠. 새로운 2명과 여기서 지금 갱신권을 거절당한 2명.
그러면 1대 4의 싸움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셋집을 줄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어디로 가요? 집을 못 구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 빌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경기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최근 경기도가 왜 이렇게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같이 움직인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을 보고 약간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왜 일부러 세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자산 좀 지키라고. 여러분 자산 좀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여기 영상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건 전 사람들이 집이 왜 부족하냐? 공급은 충분하다. 그냥 투기꾼들이 집을 한 명이 여러 개를 사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집이 비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국가의 땅을 놀리는 거니까. 근데 투기꾼이 샀던 누가 샀던 간에 그 집에 전세입자든 월세입자든 누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집을 사서 세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세를 못 놓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불편하신 사항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투가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